약간 도전 정신이 좀 있어서 제가 그 새만금 원주에 그 100km 걷기 대회가 있어요. 100km 걷기 대회를 24시간 안에 완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둘레길 한 바퀴를 250km입니다. 여름에 50km씩 5일 동안 완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울산 태화강 걷기를 이틀 동안 128km. 울산 태화강을 가보시면은 아마 여기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계시니까 태양에 가시면은 굉장히 그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자전거길하고 보행길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 한강만 가다 보면은 같이 막 섞여 있어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 그 행정하시는 분이 좀 참고를 해서 걷기 좋게끔 길을 만들어 주신 게 좋을 것 같고, 또 따뜻한 물이 나오고 냉수가 나오고 정말 걷기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울산이. 그래서 울산 태화강을 걸으면서 정말 우리 이 서울도 이런 길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했고요. 새만금이 우리 방조제가 33km입니다. 그 왕복 66km 완보를 하고, 제가 어제 아래 그 토요일 일요일 일본에 한일 그 100km 걷기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100km 완보를 하고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걷기라는 것은 제가 100km를 걸어서 22시간 만에 걸었지만은 그 다음날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뛰지 말고 걸어야 됩니다. 왜? 뛰면은 무릎에 4배, 5배 부하갑니다. 걸으면은 내 체중의 1.2배 정도밖에 부하가지 않아요. 그래서 걷기의 역사는 네덜란드가 지금 9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후면은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19년입니다. 원래 걷기 역사가.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면 걷기를 하게 되면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네, 그만큼 선진국은 100년 전부터 이미 걷기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많이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뛰지 말고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걷는데 3년이 걸려요. 완벽하게 걷는데 3살이 돼야만 비로소 완벽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걸어서 우리가 이제 각자 걸음걸이가 보면은 다 틀려요. 네, 제대로 걷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제대로 걸어서 걷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좋고 골격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는 그 자세를 가지고 걸어야 됩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질환별에 대해서 걷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걷기와 달리기의 비교인데요. 걸으면은 달리는 것보다가 지방을 더 많이 태웁니다. 근데 지방을 태우는 속도가 있어요. 걸을 때 5에서 5.5km 속도를 걸으면은 지방을 가장 많이 연소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보고 20초에 40보를 걷는 거하고 45보를 걷는 거하고 50보를 걷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측정하기가 힘드시니까 내가 시간을 보고 걷습니다. 걸으면서 내가 20초에 40보를 걸었어요. 이거는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속보입니다. 그 다음에 45보를 걸어요. 급보입니다. 좀 빠릅니다. 그럼 여기 시속 5에서 5.5km 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45보를 걷는 게 좋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지방을 연소합니다. 저희들이 장거리를 걸으면은 우리 인간은 두 다리가 어떻게 보면 오래 걷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많이 오래 걸으면서 멀리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걸으면은 지쳐서 못 걷습니다. 5에서 5.5km 속도로 걸으면은 배도 안 고프고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때 내 에너지를 뭐로 쓰느냐? 지방을 씁니다. 지방을. 걸을 때 많이 먹으면 불편해서 못 걸어요. 24시간을 잠을 안 자고 걸을 때 간단한 초콜릿을 먹고 간단한 그 음료를 먹고 이온 음료를 먹고 그 다음에 뭐 김밥이나 그 정도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으면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24시간을 걸어도 내 에너지를 지방을 쓰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5km 속도를 가지고 걸으면은 지방을 가장 많이 태우는 체중 감량. 그 다음에 내가 체력 향상을 위해서 걷겠다. 그러면은 20초에 50보. 20초에 50보면 시속 한 6km 정도 될 겁니다. 좀 빠른 걸음입니다. 그러면은 체력 향상에, 심폐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력도 강화가 되고, 이거는 뭐 참조를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은 3일 이상 쉬지도 말고 3일 이상 하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3번 월화수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일주일에 5일 하는 게 운동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것보다는 3일 정도 하는 게 가장 좋고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심폐 강도가 그러면 최대 심박수가 있고 이제 자기에 맞는 적정 심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막 뛴다거나 굉장히 뭐 과도하게 그렇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잘하면은 약이 되고 못하면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알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환별 걷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걷기를 하면서 무작정 걸을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드시면은 대부분 질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환에 맞게끔 걷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경우에는 공복에 걸어야 됩니다. 살을 빼야 되니까 새벽에 걸어야 됩니다. 저녁에 밥을 먹고 가장 공복이 긴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에 걸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에서 5.5km 속도로 가지고 걸으면 지방을 가장 많이 연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걸으실 때 반드시 피부의 온도를 상승할 수 있게끔 모자, 긴팔, 장갑을 끼고 걸으세요. 피부의 온도가 상승이 되면은 지방 연소가 빨리 됩니다. 잘 됩니다. 네. 비만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걷기해서 살을 빼시려면은 이렇게 하시고 또 많이 걸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걸어야 됩니다. 적어도 살을 빼시려면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빠른 속도로 해서 걸어주시면은 비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당뇨이신 분은 공복에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혈당인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식사 후 30분 내지 1시간 후 지속적으로 많이 걸어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걸어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 그리고 반드시 특히 이 발이 중요합니다. 신발이 중요합니다. 아끼지 마시고 신발에 대해서 넉넉한 크고 발에 불편이 없는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신발을 신고 많이 걸어야 됩니다.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당뇨병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걸으시고 고혈압이신 분은 간헐적으로 걷는 게 좋습니다. 15분 걷고 15분 쉬고 15분 걷고 자, 그러면 혈압이 떨어져서 더 지속적으로 오래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그냥 쭉 계속 걷는 것보다가 30분을 걷더라도 15분 걷고 15분 쉬고 15분 걷고 중간에 간헐적으로 쉬어가면서 걷는 것이 혈압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걷기를 해주시고 허리 디스크 환자이신 경우에는 오르막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을 많이 신고 다니시는데 힐을 신으면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허리가 꺾이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허리에는 힐이 도움이 안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오르막 걷기를 하고 오리걸음, 그리고 개걸음. 개걸음은 옆으로 걷는 걸음.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걸어주시면 허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무릎 관절염이신 경우에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안 걸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아프면은 걸으면 안 됩니다.
관절염이 있어서 걷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걸음으로 해서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라고 해서 안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걸으시되 아프면은 걷지 마세요. 그래서 폴 걷기, 노르딕 워킹이라고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폴 걷기, 노르딕 워킹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지금 일본만 해도 노르딕 워킹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아마 조금 무릎의 부하를 굉장히 많이 덜어줍니다. 폴 걷기가. 또 시간 관계상 뭐 걷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이렇게 하시고, 폴 걷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뒤로 타기. 예, 무릎에 상당히, 그 다음 아쿠아로빅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런, 우리 이제 기능 신발 같은 경우 착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질환별로 저희들이 걷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에 뭐, 양재천도 있고, 한강도 있고, 자, 이 자연이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의사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신세진료 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자연이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열심히 걸으세요. 그러면은 두 다리가 튼튼해지면은 의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웃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웃자보다 더 좋은 게 걷자입니다. 많이 걸으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